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 드래곤볼 Z에 나오는 손오공이 들어간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드래곤볼 같은 경우는 유명 액션 애니 중 세계관 밸런스 최강급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인데, 그 작품의 주인공인 오공은 항상 최강의 캐릭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곤 하죠. 그런 오공이 주술회전 세계관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지, 얼마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공은 드래곤볼 정상인 Z의 오공을 할 텐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드래곤볼은 Z까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무의식의 극이 같은 건 너무 오버했다 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건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오공은 마인부와의 싸움이 끝난 이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혼자 수련만 하는 것도 따분해 오랜만에 개왕을 만나러 갔는데, 개왕은 너랑 놀아줄 시간 없다며 오공을 귀찮아했죠. 오공은 심심한데 뭐 재밌는 곳이 없을까? 라고 물었고, 개왕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혹시 넌 멀티버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오공은 그게 뭐냐고 먹는 거냐고 물었고, 개왕은 역시 이래서 운동만 배우면 안 된다며 이 우주 말고도 다른 우주가 있는데 그곳에도 지구랑 똑같이 생긴 지구가 있다며, 하지만 그곳은 너가 알던 지구인들의 모습과는 다를 거라고 했죠. 오공은 그럼 그곳에도 강한 녀석들이 있겠지? 라며 와쿠와쿠거렸고, 개왕은 그곳으로 보낼 테니 지구를 없애버린다거나 달을 파괴한다거나 그런 짓을 하려고 하면 다시 불러들일 것이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개왕은 웜홀을 열어 오공을 멀티버스에 보냈고, 오공은 어떤 지구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곳은 확실히 자신이 살던 시대와는 다른 모습이 보였는데, 자신의 지구보다 더 화려하긴 하지만 과학기술은 더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공의 흥미를 당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공은 뭔가 이질적인 기를 느끼게 되었고, 이 기는 뭐지? 라고 하며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폐 건물이었고 어떤 주령이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원래 주령은 주력을 가진 인간만 볼 수 있는 존재지만 오공에 넘치는 기는 주력과도 같은 이치였기에 주령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오공은 그 주령에게 다가가 너 나쁜 녀석인 건가? 라고 물었고, 주령은 그저 기괴한 소리를 내며 소통이 되지 않았는데, 시민은 오공에게 살려주세요 라고 했죠. 오공은 그에 슬쩍 가서 주먹으로 툭 쳤는데 그 주령은 그대로 그 주먹에 맞고 터져버렸습니다. 오공은 이게 생명체라기보단 기가 어떤 형태로 모여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고, 이 세계엔 신기한 게 잔뜩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와쿠와쿠거리며 더욱 탐색을 했죠. 그러다가 오공은 어떤 사람이 어깨에 주령을 짊어지고 피곤하다는 듯이 어떤 곳으로 걸어갔고, 오공은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던 엄마로 보이는 여자는 그 딸에게 반성교라는 곳에 가면 나아질 거라고 하며 어떤 교회 건물 같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오공 역시 흥미롭다는 생각에 따라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개토가 그 주령을 주령교술로 빨아들였고, 그 여자는 어깨가 가뿐해졌다며 돌아갔죠. 오공은 그걸 흡수할 수 있구나 라며 신기해했고, 개토는 오공을 보고선 너도 주령이 보이는 쪽인가? 무슨 일로 왔지? 라고 물었습니다. 오공은 그냥 다른 우주에서 왔는데 아직 이곳의 상황을 잘 모르겠다며 천진난만하게 말했고, 개토는 얜 아무래도 정신에 문제가 있는 녀석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주령이 보이는 인간들 중에 실제로 정신병에 걸려 고생하는 이들도 많이 봤다 보니 그냥 적당히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슥 오공의 몸을 보니 굉장히 단련이 잘 되어있는 근육질로 보였고, 혹시 주술사라면 자신의 백기야행에 쓸만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술사냐고 물었죠. 오공은 주술사가 뭐냐고 물었고, 개토는 주력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받은 인간이라고 말한 뒤 시험적으로 주령 한 마리를 꺼내보았습니다. 오공은 주력이라는 게 이를 다루는 걸 말하는 건가? 그거라면 뭐 잘 다룰 수 있다며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였고, 개토는 그럼 어디 실력을 봐볼까? 라며 그 주령을 조종해 오공을 공격했죠. 오공은 곧바로 그 주령을 주먹으로 쳐 터뜨려 버렸는데, 개토는 그것이 주먹으로 강한 펀치라고 생각했고, 오공이 기억을 잃은 주술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토는 오공을 섭외하기 위해 설득을 시작했는데, 오공은 개토로부터 이 세계의 전반적인 모습, 주술을 쓰는 술사들과 주술을 쓰지 못하는 비술사들, 그리고 주령의 존재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개토는 지금 비술사들을 모두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첫 번째 단추로 백기야행을 일으켜 가장 번화가인 교토와 도쿄 한복판에 주령들을 풀어놓고 인간들을 죽인 다음 도쿄 주술고전에 있는 유타라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급 원령 리카를 뺏어오겠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공에게 너도 우리와 한편이 되어 세계를 뒤엎어오지 않겠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공은 맹한 표정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거 결국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다는 소리 아니야? 그리고 남의 것을 뺏고? 너 나쁜 악당 녀석이구나 라고 물었죠. 개토는 뭐 어떻게 보면 악당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나의 개혁이 실패하면 악당,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이게 다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공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온갖 악당들을 봐왔기에 이 녀석은 필시 악당이라고 본능이 알려줬고 오공은 난 악당과 손을 잡을 생각이 없다며 나한테 혼나고 싶지 않다면 그 계획이라는 것을 취소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죠. 개토는 그 말에 몹시 불쾌해하며 지금 감히 누구에게 협박을 하는 거냐고 네가 내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내 계획을 알고 있으니 입막음을 위해서라도 널 여기에 가둬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공은 그건 곤란하겠는데? 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고 개토는 바깥에 있는 주저사들을 불러 당장 이 녀석을 감옥에 가둬놓으라고 했죠. 그에 나나코와 미미코, 미겔 등 백기야행을 준비하고 있던 주저사들이 들어왔고 미겔은 오공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공이 이거 놓으라며 미겔을 힘으로 날려버렸고 미겔은 자신이 어떻게 날아갔는지도 모른 채 벽에 처박혀버렸죠. 그의 나나코가 스마트폰을 꺼내 오공에게 수식 공격을 했는데 오공에게는 어떤 데미지도 들어가지 않았고 다른 주저사들이 오공에게 덤벼들어 폭행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오공의 몸에는 상처 하나 생기지 않았고 오공은 그대로 그들이 죽지 않게끔 손가락을 튕겨 날려버리자 순식간에 그들은 정신을 잃고 말았죠. 오공은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약골들인가? 라며 머리를 극적였는데 그때 열받은 개토가 주령교수를 씌워내 오공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공을 먹은 주령이 터져버렸고 그 안에서는 오공이 아무렇지 않게 있었죠. 개토는 너 좀 하는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강력한 주령들을 더 꺼내 오공을 공격했고 오공은 그 주령들을 몸을 풀듯이 주먹과 발차기로 터뜨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개토가 특급 주구 유운을 들고 오공을 향해 휘둘렀고 오공은 그 유운의 정통으로 맞고 뒤로 밀려났죠. 유운은 수식은 없지만 사용자에 따라 엄청난 파괴력이 늘어나는 무기. 개토는 유운을 정통으로 맞았으니 온몸의 뼈가 아작나버렸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오공은 이야 그 무기 보니까 예전 어릴 적에 자주 쓰던 여의봉이 생각나네? 라며 회상을 했고 개토는 이 자식 뭔가 다른 수식을 쓰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는 다시 뛰어들어 유운을 휘둘렀는데 오공은 그런 유운을 손바닥으로 쳐 궤도를 바꿔버렸고 개토는 자신이 휘두른 유운에 맞고선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개토는 부들거리며 몸을 일으켰고 오공은 다른 녀석들은 기절할 정도로 공격을 했는데 너는 그들보단 조금 더 강한 건가? 라며 흥미를 가졌고 그때 아까 오공의 힘에 의해 날아갔던 미겔이 흑승으로 오공을 공격했죠. 개토는 그 모습을 보고서 오공의 말도 안 되는 파워와 맷집이 아무래도 보조의 술식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 술식을 어지럽히는 흑승을 이용해 공격한다면 저 녀석의 술식도 깨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겔은 이 흑승은 고조사토를 상대하기 위해 모아놨던 건데 이렇게 쓰다니 라며 몹시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오공은 그 흑승을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미겔을 향해 걸어갔고 미겔은 아프지 않은 거냐? 라며 흑승으로 계속해서 때렸습니다. 오공은 찰싹거리는 게 기분 나쁘다고 라고 하며 미겔을 발로 차 날려버렸고 미겔은 버티는 싸움에서는 자신만만했는데 오공의 발차기 한 방에 의식이 날아가 버렸죠. 그 모습을 본 개토는 어쩔 수 없이 모든 특급 주령을 다 꺼냈고 오공에게 주령들로 하여금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공은 작은 에너지파를 방출한 뒤 그것을 여러 개로 쪼개 그 특급 주령들에게 날렸고 그 에너지탄에 맞은 주령들은 모두 폭발해버렸죠. 개토는 이런 괴물 같은 자식이 또 있냐며 자신의 필살기 극본 소용돌이를 시연해 막대한 주력포를 오공에게 쐈고 오공은 한 손으로 에너지탄을 하나 날려 그것과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 여파는 주변의 폭풍우가 몰아치게 했고 개토와 개토를 따르던 모든 주저사들은 그 폭풍에 치명상을 입게 되었죠.
게토는 넌 도대체 뭐하는 녀석이냐며 비를 토했고, 오공은 나는 그냥 재밌는 모험과 함께 강한 녀석이 있다면 붙고 싶을 뿐이라고 하며 혹시 네가 이 지구에서 가장 강한 녀석이냐고 물었습니다. 게토는 씩 웃으며 이 나라에는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의 모든 인간들을 죽일 수 있는 술사가 있다며 네가 아무리 강해도 현대 최강의 술사 고조 사토루만큼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했죠. 오공은 그 고조 사토루라는 녀석이 내 녀석들의 보스구나. 그 녀석은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는데 이미 게토는 숨을 거둔 상태. 오공은 이 녀석이 말한 그 고조 사토루라는 녀석 얼마나 강할지 궁금하네? 라며 와쿠와쿠거렸고 그 고조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조와 고전 측 수사들은 이전에 게토가 고전 안에 들어가 경고했던 백기양의 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토나 도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 의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술사들은 고조에게 이거 우리 낚인 거 아니냐고 물었고 고조는 그럴 리가 없다며 게토가 이런 뻥을 칠 녀석은 아니라며 방심하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뒤늦게 게토가 머무르고 있던 곳으로 파악된 반성교에서 주저사들의 시체와 여러 주령들의 잔해가 남아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죠. 한편 오공은 고조라는 술사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적당히 보이는 주령들 정도만 없애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개왕이 했던 사고 치지 말라는 말 때문에 자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 오공은 어떤 학교 건물에서 주령들의 기가 바글바글하게 넘친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으로 가봤는데 그곳에는 여러 주령들과 학생 몇몇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이타도리는 주령들이 어떤 손가락 주문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급한 마음에 그 손가락을 먹어버리고 말았죠. 오공은 곧바로 그 주령들을 격파하고 이타도리와 메구미를 구해줬는데 그 순간 이타도리는 요메스쿠나로 바뀌게 되었고 크크 드디어 내가 깨어났구나. 여자는 어디있냐. 인간들의 피가 보고 싶다 라고 하며 사악한 길을 풍겼습니다. 그런데 스쿠나의 앞에는 오공이 뻘하게 쳐다보고 있었고 스쿠나는 오공에게 네 녀석은 뭐냐며 이 몸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지 않느냐며 보이지 않는 참격을 날렸죠. 하지만 오공은 고개를 슥 옆으로 꺾어 그 참격을 피해버렸고 스쿠나는 내 참격이 보이나? 라며 당황했습니다. 오공은 감각과 더불어 기를 아주 잘 다뤘기에 기와 다름없는 주력, 그 주력으로 만들어진 스쿠나의 참격은 본능적으로 느껴 피할 수 있었죠. 오공은 넌 누구야? 갑자기 변신을 했네? 라고 물었고 스쿠나는 나는 천년 전 주술 전성시대인 헤이안 시대를 평정했던 사상 최강의 주술사 루메스쿠나다 라고 했습니다. 오공은 오 그래? 그럼 너 강한 녀석인 거지? 라며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스쿠나는 오공의 건방진 모습에 불쾌해하며 곧바로 뛰어들어 제술로 공격을 했죠. 하지만 스쿠나는 현재 손가락 한 개인 상태 오공은 스쿠나의 움직임을 전부 다 흘려버렸고 거의 농락하듯이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오공은 너 엄청 약한 것 같은데? 라며 주먹으로 가볍게 배를 때렸고 스쿠나는 엄청난 충격에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공은 역시 말뿐인 녀석이었나? 라고 하며 다가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스쿠나는 잠깐 나는 원래 손가락 20개를 모아야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개밖에 없는 상태라 이런 거야. 라며 억울해했죠. 오공은 그에 씩 웃으며 그래? 20개 다 모으면 확실히 강해지는 거야? 두근두근 되는데? 라고 했고 스쿠나는 20개를 다 모아 완전 현연하게 되면 너 따위는 단번에 죽여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공은 그렇다면 한번 모아보라고 그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타도리로 몸의 주도권이 넘어가 버리게 되었죠. 오공은 이러면 내가 그 손가락이라는 것을 모아줘야 하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때 메구미의 연락을 받고 고조 사토루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고도 죽지 않는 유지를 보고선 신기하게 여겼고 혹시라도 유지를 그릇으로 스쿠나의 손가락을 모은 뒤 없애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오공이 있었기에 고조는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고 메구미가 저 사람은 스쿠나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했죠. 고조는 스쿠나를 부활시켜서 뭘 하려는 거냐고 스쿠나는 세상을 피로 물들일 위험한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오공은 그 녀석을 불러내서 한번 실력을 겨뤄보고 싶다며 스쿠나 말로는 손가락만 다 모으면 엄청나게 강해질 거라고 했다며 천진난만하게 말했죠. 고조는 나도 스쿠나의 손가락을 저 그릇에 몽땅 넣은 뒤 없애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스쿠나를 상대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나밖에 없을 테니 그 손가락을 모으는 것에는 관심 끄라고 했습니다. 오공은 자신은 지금까지 드래곤볼이란 것도 엄청 많이 모아봤다며 무엇을 자꾸 모으는 건 내 전문이라고 하며 고조와 팽팽한 기싸움을 펼쳤죠. 고조는 오공에게 넌 정체가 뭐냐고 물었고
오공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한 뒤 다른 우주에서 이곳으로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조는 자신의 이름은 고조사토루라고 말하자 오공은 그의 이름이 저번에 게토가 말했던 그 최강의 술사라는 것이 떠올랐고 그 악당의 보스구나. 너 강해? 라고 물었죠. 고조는 아마 술사 중에는 내가 제일 강할걸? 이라고 여유롭게 말했고 오공은 아까 전 스쿠나는 자신이 20개 손가락을 먹으면 엄청 강해진다고 하던데 너가 스쿠나보다 강해? 라고 물었습니다. 고조는 완전체 스쿠나라면 꽤 버겁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겨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고 오공은 그렇다면 우리 둘이 결어서 이쪽이 완전체 스쿠나를 상대하는 건 어때? 라고 했죠. 고조는 느닷없이 겨뤄보자는 이야기에 당황스러웠지만 뭐 자신에게 도전하는 술사들은 지금껏 하도 많이 봐왔기에 적당히 상대해주려고 했습니다. 오공은 자 그럼 시작한다? 라고 하며 고조에게 뛰어들었고 고조를 향해 쓱 주먹을 날렸는데 고조의 앞에서 오공의 주먹은 가로막히고 말았죠. 오공은 왜 주먹이 멈춰버린 거지? 라며 당황했고 고조는 나는 무한이라는 소식을 가지고 있어서 내게 다가올수록 그 속도는 점점 느려져 0에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오공은 엄청나게 신기하다며 다시 주먹과 발차기를 했지만 역시나 고조에게 닿지 않았고 고조는 나는 너를 때릴 수 있어 라고 하며 아우로 오공을 끌어당긴 뒤 잽을 날려 복부를 강타했죠. 그런데 오공은 큰 데미지를 입지 않은 듯 했고 고조는 굉장히 튼튼한 녀석이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오공은 다시 주먹을 휘둘렀고 고조의 뒤쪽으로는 엄청난 풍압이 날아가며 그 주변이 폭풍에 휘말렸지만 역시나 고조에게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었죠. 고조 역시 빠르게 움직인 뒤 오공에게 채술로 공격을 했는데 고조의 채술을 오공은 전부 다 맞거나 피해버렸고 고조는 아우를 시연해 오공을 날려버리려고 했지만 오공은 그 아우의 힘을 피지컬로 버티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조는 육안으로 봐도 오공이 공격을 무효화시키는 수식 같은 건 찾을 수가 없었기에 육안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에 좀 더 강도를 높여볼까? 라고 하며 아카를 시연해 오공을 공격했는데 오공이 작은 에너지탄을 날리자 그 아카와 부딪혀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고조와 오공은 둘 다 공중에 떠서 서로를 응시했고 고조는 너 꽤 하잖아. 이런 실력자가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 진짜로 다른 세계에서 온 건가? 라고 했죠. 오공 역시 너도 꽤 귀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 능력이라면 우리 세계에 들어와도 꽤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칭찬했습니다. 고조는 내 실력은 아직 다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쪽 세계에는 이런 것도 있지 라고 하며 영역전기에 무량공처를 시연했고 그대로 오공을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죠. 그러자 고조의 무량공처에 막대한 정보량이 오공의 뇌 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고조는 이것으로 나의 승리다. 이걸 버틸 수 있는 녀석은 없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공은 초사이어인이 되어 크게 기압을 질렀고 엄청난 기가 흘러넘쳐 고조의 영역에 가득 차버렸는데 고조의 영역은 그 어마무시한 기를 다 가두지 못해 그대로 깨져버리게 되었죠. 고조는 내 무량공처의 필종을 맞고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오공은 틈만 나면 시간과 정신의 방이라는 현실 세계와 다른 시간이 흐르는 곳에서 수련을 했기에 두뇌에 오는 데미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내성이 있었던 것. 하지만 아무리 오공이라고 해도 그런 막대한 정보들을 계속 받는다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초사이언이 되어 그 영역을 깨트려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고조의 영역이 깨지자마자 오공은 고조에게 순식간에 다가가 주먹으로 내리쳤고 고조는 방금 전까지 무량공처를 시연하면서 무한 수식을 해제해놓았던 상태라 그대로 오공의 주먹에 맞고 바닥에 꽂히게 되었죠. 고조의 무량공처가 발동되면 굳이 영역 안에서 무한 수식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주력을 아끼기 위해 무한을 잠시 해제하는데 영역이 끝나거나 깨지면 곧바로 다시 수동으로 무한을 설정하면 전혀 문제 없지만 문제는 오공이 공격한 속도였습니다. 고조가 자신의 영역이 깨지고 오공이 자신에게 공격을 해올 거라고 깨달은 후 무한을 설정하는 속도보다 오공이 더 빠르게 내려버렸기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고조는 그대로 땅에 박혀 온몸의 뼈가 박살나버릴 충격을 받았고 고조는 반전 수식을 시연해 몸을 다시 회복한 뒤 다시 무한을 오토로 돌려놨습니다. 고조는 주력을 각성한 이후에 이 정도의 타격을 맞아본 건 처음이기에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카와 아우를 부딪혀 만든 허시 무라사키를 시연해 오공에게 날렸죠. 오공은 에너지파를 시연해 무라사키를 맞받아쳤고 그 폭발로 인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먼지 폭풍 속에서 오공이 날아와 고조를 공격했는데 오공의 평타는 역시나 무한에 막혔고 고조는 어떤 수식을 써야 오공을 공략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오공의 주먹이 고조를 가격했고
고조는 그대로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고조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오공 쪽을 봤는데 오공이 보이지가 않았고 그저 오공이 주변을 빠르게 돌면서 나오는 진동 소리만 들렸죠. 오공은 이미 초사이어인 2 상태가 되어 초고속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 다시 한번 고조에게 주먹을 뻗어 공격을 하자 고조는 튕겨져 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고조의 무아는 자신이 인지하는 것에 솔직히 투영되어 그 물리력을 막는 것이었고 사실상 육안을 통해 모든 걸 인지할 수 있는 고조였기에 모든 물리적 공격을 무아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공은 육안으로도 따라잡을 수 없는 스피드를 구사할 수 있었기에 무아안이 오공의 공격에 반응할 수가 없었죠. 고조는 괴물이냐? 라고 하며 그대로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오공은 꽤 재밌는 싸움이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공을 향해 마와라가 뛰어들어 테마의 검을 휘둘렀고 오공은 가볍게 그 공격을 피했는데 한 구석을 보니 메구미는 쓰러져 가사 상태에 맞아 있는 것으로 보였죠. 메구미는 오공과 고조의 싸움을 보면서 고조마저 이겨버리는 오공이라면 분명 지구 제한급 인물 그것도 그가 수쿠나를 돕겠다고 했으니 빌런이라고 규정하고 고조와의 싸움 이후 조금이라도 지친 상태의 오공을 자신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그래서 제닌 가문의 상전술식 10종 영법술 최강의 식시 마와라를 소환해 오공을 조복의식에 끌어들이고 자신은 먼저 마와라에게 당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메구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몰랐고 마와라는 그냥 어디서 튀어나온 괴물이라고 생각을 했죠. 마와라가 오공을 향해 퇴마의 검을 다시 휘두르자 오공은 그대로 주먹을 휘둘러 마와라를 때렸고 마와라는 그대로 주먹 한 방에 터져버리며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오공은 고조를 때릴 땐 그래도 그가 죽지 않게끔 힘 조절을 했지만 마와라는 괴물의 모습이었기에 굳이 힘 조절을 하지 않았던 것. 마와라는 모든 현상을 적응하며 강해지는 사기적인 식신이지만 한 가지 단점으로는 적응하기 전 파괴되어버리면 끝난다는 것. 초사이어인2의 오공의 펀치는 마와라가 한 번에 적응할 수 없는 정도의 펀치였고 마와라 입장에서는 자신을 불러낸 메구미가 너무나도 미울 수밖에 없었죠. 오공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선두를 꺼내 메구미에게 먹였고 이후 고조에게도 선두를 먹여 체력을 회복시켰습니다. 고조는 깨어난 뒤 오공에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었고 오공은 그럼 수쿠나 완전체는 내가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거냐고 기뻐했죠. 고조는 오공에게서 딱히 어떤 악의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았고 정말로 순수하게 강자와의 싸움을 즐기는 파이터라는 생각에 고전 측 술사들도 수쿠나의 손가락을 모으는 걸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공은 전국에 퍼져있는 수쿠나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수집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수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특급 주량들이 아무리 깝쳐도 오공에게는 그저 한 방에 터져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시부야에 커다란 장막이 쳐지게 되었고 그 안에 갇힌 시민들은 고조 사토라는 녀석을 불러와야 한다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렇게 고조는 시부야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오공 역시 수쿠나의 손가락의 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오공은 사람들이 장막에 갇혀 못 나가고 있자 그대로 주먹으로 그 장막을 쳐 부숴버렸고 손가락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오공은 낯익은 길을 가진 녀석이 있다는 것에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고조를 봉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게토의 몸을 가로챈 켄자쿠가 있었죠. 오공은 켄자쿠를 보고선 깜짝 놀라며 어떻게 네가 살아있는 거지? 이 세계에도 드래곤볼이 있는 건가? 드래곤볼을 써서 살아난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켄자쿠는 게토의 기억을 통해 오공이 얼마나 미친 강자인지 알고 있었기에 이 녀석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원래의 계획을 틀어 오공을 옥문강에 봉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오공 앞에 옥문강을 툭 던져놓았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켄자쿠는 옥문강을 오공의 앞에 두고 어떻게든 오공에게 말을 걸어보기 위해 방금 전 오공이 했던 드래곤볼 얘기를 꺼냈죠. 오공에게 너네 세계에서는 드래곤볼이란 걸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냐고 물었고 오공은 드래곤볼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옥문강의 발동 조건은 그 대상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내내 시간이 1분 이상 지나는 것. 오공은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에 옥문강의 발동 조건이 성사되고 말았고 옥문강에서 술식이 튀어나와 오공을 그대로 속박해 그 안에 끌어들이게 되었죠. 켄자쿠는 우선 귀찮은 녀석 한 마리를 처리했다며 1000년 후에나 풀어줄 테니 그때까지 잘 자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대 최강의 술사 고조 사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였는데 고조 대신에 오공을 잡아뒀으니 고조를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 플랜이 수쿠나의 그릇인 이타도리를 회수해 수쿠나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켄자쿠는 특급 주령들과 주저사들에게 이타도리를 반드시 제압해
잡아오라고 했고 여차하면 손가락을 잔뜩 먹여서 잠시 동안이라도 수쿠나가 활개칠 수 있도록 지켰습니다. 그렇게 켄자쿠는 옥문강을 들고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옥문강은 엄청난 무게와 함께 바닥에 박혀버렸고 켄자쿠는 옥문강이 왜 이러지? 라고 하며 들어보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무거워 들 수가 없었죠. 옥문강을 자세히 보니 옥문강은 덜컥덜컥거리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고 켄자쿠는 그 녀석이 옥문강 안에서 날뛰고 있는 건가? 그래도 소용없다. 옥문강은 지구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결계 밖에서 풀어내주는 거라면 몰라도 안쪽에서는 지구의 힘과 같은 질량이 부여되어 있기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문강이 바스락 금이 갔고 그 틈새로 오공이 초사이어인 상태로 빠져나와 버렸죠. 오공은 처음에 옥문강에 갇혔을 때 적당히 힘을 줘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안쪽이 단단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오공은 괜한 오기가 생겨 반드시 이 결계를 부시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벽을 때리는 강도를 높였고 결국 초사이어인이 되어 행성을 파괴할 정도의 힘으로 때리자 그 힘을 견디지 못한 옥문강은 부셔지고 말았던 거였죠. 켄자쿠는 아니 이걸 부시고 나온다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라며 당황했고 오공은 감히 나를 이상한 곳에 가뒀겠다? 라고 하며 켄자쿠에게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켄자쿠는 재빨리 자신의 숱이 반중력기구를 씌워내 오공을 넘어뜨리고 빤스런을 치려고 했는데 오공에게는 그 반중력기구의 수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죠. 오공은 항상 지구의 수십 배의 중력의 상태로 수련을 해왔던 미친 녀석이었기에 중력의 변화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켄자쿠는 이 자식은 지금껏 자신이 100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본 가장 이질적인 녀석이라며 어쩌면 이 녀석이 예전 1000년 전 스쿠나보다 강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죠. 오공은 그대로 켄자쿠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렀고 켄자쿠는 그 주먹에 맞고 튕겨나가 온몸의 뼈가 박살나버렸습니다. 켄자쿠는 겨우 반전수식으로 몸을 회복하며 영역 정리가 가능한 특급 주령을 꺼낸 뒤 오공을 그 영역에 묶어 도망갈 시간을 벌려고 했죠. 하지만 그 주령이 영역을 쓰자마자 오공은 저번 고조의 영역에서 했던 것처럼 기압을 내질렀고 곧바로 그 영역이 깨져버리자 작은 에너지탄으로 그 특급 주령을 소멸시켜버렸습니다. 켄자쿠는 뭐 저런 괴물이 다 있냐며 허겁지겁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오공은 어느새 켄자쿠의 앞에 와 있었고 그대로 다시 주먹으로 때렸죠. 그 충격에 켄자쿠의 머리 뚜껑이 열려버렸고 오공은 그 뇌에 수식 같은 게 있다는 걸 알고선 저게 아무래도 본체라고 생각해 그 뇌 부분을 소규모의 에너지파로 날려버렸습니다. 그 뒤 오공은 다른 강자들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곳곳에서는 이미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었고 고조는 특급 주령 하나미를 압도적인 힘으로 재령해버린 뒤 마이토가 만들어 놓은 개조인간들로부터 인간들을 구하고 있었죠. 한편 다곤과 만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제인 나오비토, 마키, 나나미, 메구미는 그의 영역에 갇혀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저사에 의해 부활하게 된 도우지가 난입해 그 다곤을 말도 안 되는 피지컬로 압살해버렸습니다. 그 뒤 도우지는 본능적으로 어디론가로 뛰어갔고 그가 마주친 것은 바로 오공이었죠. 토우지는 강자와 싸우고 싶다는 본능만이 남아있었기에 시부야에 있는 가장 강한 녀석을 찾은 거였는데 그때 토우지의 본능은 오공을 감지하고선 쟤 안돼 도망쳐 라고 말을 하는데 했지만 토우지는 이미 한번 죽은 상황이라 그 본능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오공은 토우지가 자신에게 살기를 내뿜고 있다는 것에 오 너 좀 강해 보이는데? 라며 전투태세를 갖췄고 토우지는 순식간에 사라진 뒤 오공을 기습하려고 했죠. 오공은 방금까지 있던 그 사내가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에 신기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토우지가 기습해 유은으로 오공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유은이 몸에 닿는 순간 빠르게 반응해 잡았고 토우지는 그의 힘으로 유은을 끌어당겼는데 오공이 잡고 있던 유은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오공이 그대로 버티자 토우지는 날아가 거물벽에 부딪혔죠. 힘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던 토우지는 자신이 힘으로 밀렸다는 것에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기술로 승부를 봐야겠다며 다시 오공에게 뛰어가 채술로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토우지의 채술은 오공에게 전부 막혀버렸고 오공은 토우지의 기술들을 싹 간파하더니 너는 기술은 제법 괜찮은데 결정적으로 파워가 부족하다며 그대로 토우지를 쳐 날려버렸고 날아가는 도중에도 토우지가 전혀 볼 수 없는 속도로 온몸을 빠르게 강타해 땅으로 꽂아버렸죠. 토우지는 자신이 주술을 쓰지 않는 맨손 상태의 인간에게 졌다는 것에 뭔가 이 세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아무래도 이곳이 지옥이 아닌가라고 하며 의식을 잃고 강령이 풀려버렸습니다. 한편
특급지령 조고는 토소우에게 패배해 쓰러져 있는 이타도리를 발견해 스쿠나의 손가락 10개를 먹여버렸고, 스쿠나는 지금껏 오공이 모아준 손가락과 합쳐서 18개 상태가 되어 깨어나게 되었죠. 스쿠나는 드디어 완전체에 가까운 힘을 얻었다며 몸풀기용으로 특급지령 조고를 그대로 압살해 죽여버린 후 그동안 탐내왔던 메구미에게 다가가 강제로 손가락 1개를 먹여 메구미의 몸을 강탈해버렸습니다. 스쿠나는 드디어 10종여법술까지 얻을 수 있었다며 이 능력을 활용하면 그 누구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때 마이토를 처치하고 온 고조가 스쿠나의 주력을 느끼고 황급하게 왔는데, 스쿠나는 곧바로 메구미의 능력을 적응하기 위해 10종여법술의 식신들을 소환해 고조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식신들의 공격이 고조에게는 통하지 않자 마을알 꺼내 고조의 무한을 적응할 수 있도록 싸움에 붙여놓았죠. 그런데 고조는 계속해서 싸움을 피하며 잠깐 널 상대해주고 싶지만 네 상대는 내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크크 고조 사토루 너 쫄았냐? 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오공이 어느새 스쿠나의 앞에 나타났고, 너 확실히 예전보다 강해진 느낌인데 손가락 20개를 다 모은 건가? 라고 물었죠. 스쿠나는 네 녀석이구나. 지금은 18개 상태니까 그것만으로도 네 녀석을 압도할 수 있다 라고 하며 보이지 않는 참격을 마구 날렸습니다. 그 참격들은 오공의 몸에 생채기를 내버렸고, 오공은 확실히 강해지게 맞아 라고 하며 스쿠나에게 뛰어들어 펀치를 날렸죠. 스쿠나는 그 주먹을 맞고 건물에 박혀 함께 무너졌지만 곧바로 반전수식으로 몸을 회복한 뒤 푸가를 씌워내 오공에 쐈고, 거대한 화염이 날아오자 오공은 기압을 내질러 그 푸가를 상쇄시켜버렸습니다. 스쿠나는 그의 마하라를 꺼내 오공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마하라는 오공을 보자마자 원초적인 공포에 짓눌려 명령을 거부했고, 스쿠나는 지금 뭐하는 거냐며 마하라를 닥달했기에 어쩔 수 없이 마하라는 다시 오공에게 뛰어들었죠. 오공은 예전과 같이 마하라에게 강한 펀치를 날렸는데, 마하라는 그 펀치를 맞고 엄청나게 밀려나 쓰러지긴 했지만 뒤에 법진이 돌아가며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전에 메구미가 소환한 마하라보다 주력이 훨씬 강한 스쿠나가 소환한 마하라가 더욱 강했기에 마하라는 그 펀치를 견뎌냈다는 것에 자신감을 얻었죠. 그러자 오공은 이전보다 성장했잖아 라고 하며 초사이어인 상태가 된 후 다시 뛰어가 주먹으로 마하라를 때렸습니다. 스쿠나는 펀치 같은 경우는 이미 마하라가 적응을 한 상태다 라고 했는데, 마하라는 그 주먹을 맞고선 뒤에 있던 법진이 툭 떨어지며 스쿠나를 바라봤고 스쿠나에게 눈으로 욕을 하면서 소멸했죠. 오공은 그대로 스쿠나에게 뛰어가 주먹으로 복부를 때렸고, 스쿠나는 피를 토하며 날아가 버렸는데, 오공은 뭐야 너 분명히 손가락을 모으면 나를 단번에 죽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아직 2개가 모자라다. 내가 2개를 모아올 테니 다음에 싸우자 라고 했는데, 그때 스쿠나의 오랜 신부 우라우메가 난입해 스쿠나님 제가 손가락 1개를 챙겨놓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를 줬고, 고조도 마지막에 내가 주려고 나도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라며 스쿠나에게 손가락을 던져줬죠. 오공은 어서 손가락 2개를 먹고 완전체가 되어봐 라고 와쿠와쿠 거렸고, 스쿠나는 방금 전 오공의 펀치를 맛보고서 알았는데 자신이 손가락 2개를 먹어도 저 녀석만큼은 격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조 역시 오공의 말도 안 되는 실력을 알고 있었기에 어서 먹어봐 스쿠나 라고 하며 까불었고, 우라오메는 그저 팬심으로 어서 드시고 저 녀석을 박살내시죠 스쿠나님 이러고 있었죠. 스쿠나는 일단 1개를 더 먹었고 나머지 1개를 먹을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마치 마지막 손가락이 돌격과도 같은 느낌, 내 손가락이지만 이걸 먹으면 죽는다 라는 공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보는 눈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삼키게 되었고, 스쿠나는 곧바로 영역전개 공마오주자를 시연해 모든 공격을 오공에게 집중해 퍼붓도록 설정했죠. 아무리 오공이라도 막대한 양의 참격이라면 몸이 산산조각 날 거라고 생각한 스쿠나, 그런데 그때 오공은 초사이어인2 상태가 되어 주변에 엄청난 기를 내뿜었고, 그 참격들은 오공의 기로 인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공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며 그대로 에너지파를 시연했고, 스쿠나는 자신의 최대 화력의 푸가를 시연해 오공을 향해 쐈죠. 그렇게 오공의 에너지파와 푸가가 부딪히자 에너지파가 푸가를 압도하며 스쿠나와 우라우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모든 건물 및 땅을 조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 여파는 사실상 일본의 반과 함께 태평양을 몽땅 소멸시켜버렸고, 오공은 아차 흥에 겨워서 힘 조절을 잘 못했나? 괜찮아 드래곤볼로 다시 되돌리면 돼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오공은 어디론가 소환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개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개왕은 지구에 무리가 갈 정도로는 날뛰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화를 냈고, 오공은 최대한 힘 조절을 한다고는 했는데 미안 이라고 난처해했죠. 그렇게 개왕은 오공을 혼내며 드래곤볼을 모아오게끔 했고, 그 주술회전 세계관이 오공이 오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끔 손을 빌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오공의 미친 파괴력이 컨셉이다 보니 보다 빠른 전개들로 주술회전의 강자들이 압도당하는 걸 표현했어요. 나름 강력한 주술회전의 인물들이 너무 압도당해 팬들 입장에서는 언짢을 수도 있지만 오공은 원래 미친 녀석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주술회전에 대한 예우로 오공이 초사이어인2 상태가 되는 정도까지 표현을 했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